네, 안녕하세요. 5월 덕프 확동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부터 볼게요. 7개의 문자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7팩을 3팩, 2팩,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약분해보자. 7, 6, 5, 4 남고 2, 2는 4니까 날라가면은 7 곱하기 30,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는 것은 A 교 B가 공집합이라는 거죠. 자, 그림을 그려보면 쉬워요. 지금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 B가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A는 B 여집합의 부분집합이고 B는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따라서 A 합 B는 그냥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가 여기 속 들어가니까 그냥 B여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PB여가 4분의 3이니까 PB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4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B가 A여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PA여가 8분의 5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PA는 그냥 8분의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PA 합 B죠. 그러면 배반 사건이니까 교집합은 없어. 그냥 두 개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8분의 5, 4번. 25번 볼게요. x제곱의 개수를 물었습니다. 자, 앞에 괄호에서 내가 x제곱을 택하면 뒤에서는 상수가 나와줘야 합니다. 상수는 지금 32인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앞에 괄호에서 x분의 1을 선택하면 뒤에서는 3차항을 선택해야 합니다. 3차항 어떻게 만들지? 우리가 5c3, x3승, 2의 제곱 이렇게 만들잖아? 그래서 여기 개수를 잘 보면은 10 곱하기 4, 40이 됩니다. 두 개 더해주시면 1번. 4 이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4, 3분의 2점. 이 확률로 플러스 2점. 나머지 3분의 1의 확률로 플러스 1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이 독립시행을 총 3번 반복했어요. 얻은 점수의 합이 4점 이하다라는 것은 전부 다 1점을 얻거나 아니면 한 번까지는 2점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정확히 4점이 되니까. 자,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 보시면 얘는 3분의 1의 3승, 얘는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3C1 곱하기 3분의 2의 1승, 3분의 1의 2승이 됩니다. 자, 그러면 4점 이하일 때라고 했으니까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더해준 게 이제 분모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계산해 보시면 27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27분의 2가 됩니다. 자, 근데 분자 이제 뭐가 들어가게 되냐? 세 번째 시행에서 나온 눈의 수가 5 이상이다 라는 것은 세 번째 시행에서 1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있지만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1 또는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1 곱하기 3을 한 이유가 이 세 가지 경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안 되는 거야. 세 번째 시행에서 1점을 얻어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곱하는 것만 이제 2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적어보면은 27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27분의 2. 자, 계산해 보시면 분모 분자에 27을 곱하자. 그러면 1 더하기 6, 7분의 1 더하기 4.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 이상의 자연수 A, B, C, D, E 순서상 개수를 물었습니다. 자, 가조건을 보고 나조건을 보면은 A, B, C, D 다 더한 게 그래봤자 14야. 어차피 2 이상의 자연수인데 게다가 A는 B의 약수래요. 자, 그러면 케이스가 얼마 없으니까 그냥 노가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B가 이제 2부터 시작하니까 2라고 해보자. 그러면 A는 이 약수 되는 거니까 2밖에 안 돼요. 자, 두 개 더해주시면 4니까 결국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10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전부 다 2씩 먹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6을 날리면 4가 남겠죠. 그래서 3H 4 중복조합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6C이니까 15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B가 3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건 3밖에 없죠. 2 이상이니까. 자, 그러면 6을 날리면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8이 되는데
이제 CD2가 2씩 먹고 들어가니까 6배에서 2가 될 것이고 3H2 계산해 주시면 4C2 즉 6이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 B가 4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는 그 약수니까 2부터 시작하겠죠? 자, 6을 빼주시면 마찬가지로 이 값은 8이 돼서 6이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A가 4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8을 빼주시면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6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히 얘가 2 그거 한 가지밖에 안 되니까 1 이렇게. 자, 보통 이제 여기서 끝내는데 또 되죠. 자, B가 5일 땐 안 되지만 B가 6일 때 가능하잖아. B가 6일 때 A는 그 약수 2까지 가능하죠. 그러면 정확히 8이니까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딱 6이 돼서 얘도 마찬가지로 2 그 한 가지 케이스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계산을 해주셔야 다 더했을 때 29가 나오게 됩니다. 자, 만약에 B가 4다. 그 다음에 6까지 안 가고 B가 5일 때 A가 이제 이 이상의 약수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A가 5일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되니까 더 이상 진행을 안 해주게 되면은 정답이 28이 나와버려서 답이 없는 상태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네, 다음 28번 갈게요. 자, x에서 x로의 모든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은, 자, 일단 우리 그림을 그려보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요 i를 또 요 i 이제 대응을 시키는 그러한 함수 f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미리 좀 복제를 해둘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부터 가보자. 나 조건부터 볼게요.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이걸 성립시킨대. 그러면 마일 0, 1, 2 다 넣어봐야겠지. 근데 솔직히 x자리에 마이너스 2나 플러스 2를 넣어봤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절대값, 그러니까 결국 2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어차피 이 공역 자체가 절대값이 다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거기서는 딱히 수학이 없습니다. 자,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봐야겠죠? 그러면 f-1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f1의 절대값도 1보다 작거나 같다. 즉,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f-1과 f1은 이제 마이너스 1, 0, 1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서가 있죠? 0을 집어넣으면 절대값 f0이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자, 0보다 작을 수는 없죠. 하지만 0이 될 수는 있죠. 따라서 이때는 무조건 F0은 그냥 결정적으로 그냥 운명이 결정된 거야. 0으로. 그러면 이건 일단 고정이 됩니다. 다 0으로 가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뭐 마이너스 2나 플러스 2는 딱히 뭐 제약된 게 없으니까 얘 먼저 가셔야겠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이제 각각 어떻게 짝이 지어지는지. 자, 어떤 식으로 케이스를 나누는 게 좋냐면 이미 이런 식으로 0한테 갔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0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케이스를 한번 나눠보는 거야. 자, 첫 번째 케이스 f-1과 f1이 둘 다 0한테 가는 경우, 그리고 f-1과 f1 중 하나만 0한테 가는 경우. 자, 그 다음 f-1과 f1 둘 다 0한테 가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눠봅시다. 자, 둘 다 0한테 간다는 건 그림 자체가 이런 식으로 생겼죠. 자, 근데 가조건에서 함수 f의 치역의 원소 개수가 3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0. 그러니까 내가 남은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일단 2개를 골라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골랐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지금 운명이 결정되지 않은 게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가 있죠. 얘네가 각각 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에 대응이 돼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곱하기 2팩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냥 바로 4p2 이렇게. 즉, 내가 0을 제외한 이 4가지 원소 중에서 2개를 순서 고려해서 선택하면 이제 마이너스 2, 플러스 2에 각각
이제 짝이 지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4, 3, 12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F-1, F1 중 하나만 0한테 간다는 것은 자, 누가 0한테 갈래? 그거를 일단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만 0한테 갔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 플러스 1이란 i는 0을 제외한 그러나 마이너스 1과 1 중에서 가셔야겠죠. 그래서 2를 또 곱해 주어야 합니다. 마이너스 1한테 갈 것인가 1한테 갈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한테 한번 갔다고 쳐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마이너스 1과 0 치역이 딱 두 개 생겼잖아요. 치역 원소 개수가. 그럼 우리가 하나를 더 선택해 줘야 되니까 남아있는 하나, 둘, 셋 개 중에서 하나 골라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2를 골랐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운명이 결정되지 않은 게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가 있는데 이 두 놈을 내가 이제 어떻게 짝을 지어줄 것인가 여기서 많이들 틀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되냐? 마이너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어쨌거나 뭐 둘 중 하나한테 가야 되니까 일단 뭐 누구한테 갈 것인가 결정을 해주고 만약에 얘한테 갔다고 쳐봐. 그러면 나머지 한 놈은 이미 치역의 원소 개수 3개 완성됐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아무한테나 가도 된다. 2 곱하기 3은 6 이래 버리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냐?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냐면 둘 다 마이너스 2한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맨 처음에 마이너스 2가 누구한테 이제 대응이 될 것이냐, 이 치역에 있는 원소 누구한테 얘한테 대응될 것이냐 얘한테 대응될 것이냐 이 각각을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해서 2 곱하기 3으로 하게 되면은 둘 다 마이너스 2한테 가는 경우가 중복해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요. 기출 많이 됐는데 여사건으로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 마이너스 2야 너 누구한테 갈래? 얘 선택지가 3개 있죠. 그래서 3 너도 선택지가 3개 있죠. 3의 제곱이 됩니다. 거기서 빼는 거야. 뭘 빼? 둘 다 마이너스 2를 선택 안 하고 둘 다 얘한테 가는 경우, 즉 2의 제곱을 빼시게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중 적어도 하나는 마이너스 2한테 대응됨으로써 가족권을 만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 챙겨두세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자. 자, 12 곱하기 5, 네, 60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케이스. 둘 다 0한테 가지 않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또 케이스를 두 개 나눠주셔야 합니다. 자, 일단 이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는 둘 다 0한테 가지 않는데 그럼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선택지 두 개가 있잖아요. 둘이 같은 놈한테 가는 거. 둘이 같은 놈한테 대응된다. 그러니까 둘 다 마이너스 1한테 갈 것이냐 아니면 둘 다 플러스 1한테 갈 것이냐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둘이 서로 다른 놈한테 대응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케이스를 볼게요. 자, 둘이 같은 놈한테 대응된다는 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일단 2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 1한테 갔다고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현재까지는 치역의 원소가 딱 2개밖에 없잖아. 근데 가족권을 만족하려면 치역 원소 개수가 3개가 돼야 되니까 남아있는 하나, 둘, 3개 중에서 한 놈을 이제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2를 골랐다고 쳐봐요. 그러면 운명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정의역의 원소가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가 있죠.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 2, 너 어디한테 갈래? 3. 플러스 2, 너 어디한테 갈래? 3. 그래서 3의 제곱에서 둘 다 마이너스 2한테 가지 않고 마이너스 1 또는 0한테 가는 2의 제곱을 빼주시면 적어도 하나는 마이너스 2한테 감으로써 치역의 원소 개수 3개가 딱 들어맞게 되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3이 6 곱하기 5, 6, 5, 30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케이스. 둘이 서로 다른 놈한테 대응된다는 것은 누가 마이너스 1한테 갈래?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한테 가고 얘는 그럼 플러스, 또는 얘가 마이너스 1한테 가고 얘가 플러스 1한테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두 가지 생각을 해주시고. 자, 이 케이스에서는 쉽죠. 이미 치역의 원소 개수가 3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는 아무한테나 가도 되고 플러스 2도 아무한테나 가도 되니까 3의 제곱을 곱해서 18이 됩니다. 네, 다 더해주시면 72 102 더하면 120이 됩니다.
자, 이제 분모는 그냥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에서 똑같은 놈한테 가는 그냥 함수의 개수니까 네, 중복순열로 계산해서 5의 5승이 되겠죠. 약분 치시면 네, 24가 되니까 정답은 625분의 24. 3번이 되겠습니다. 세 학생 ABC를 포함한 6명의 학생과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를 D, E, F라고 둘게요. 그리고 2명의 교사 small a, small b라고 둘게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모양의 탁자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모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가조건, 세 학생 A, B, C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나조건, A와 B가 서로 마주보고 앉거나 또는 C의 바로 양옆에는 각각 교사가 앉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가와 나는 and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에서 이 또는 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적에 이 사건을 뭐 X라고 보고 이 사건을 내가 Y라고 봤을 때 n of x 합집합 y가 되잖아요. 이거 계산할 때 이제 nx 더하기 ny 빼기 nx교 y 이런 식으로 계산할 텐데 이 각각의 내가 생각을 할 적에 이 and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가조건은 베이스로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얘가 이제 베이스 색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자 일단 내가 X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A와 B가 서로 마주보고 앉는 경우의 수 먼저 A를 앉히는 거야. 근데 지금 원탁이니까 막 돌아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예요. 어디 앉는지가 의미가 없어 A한테. 그 상태에서 B가 서로 이제 마주보고 앉아야 되니까 B는 무조건 여기로 정해지죠.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조건에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야. 가는 항상 딸려다닙니다. 세 학생 A, B, C가 서로 이웃하지 않으려면 C가 앉을 수 있는 데는 여기 아니면 여기죠.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C가 여기 앉았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NX는 끝난 거야. 가조건 만족했고 X 만족했고 그럼 남아있는 몇 명이에요? A, B, C 했으니까 D, E, F, small a, small b 이 5명을 여기에 그냥 앉히면 되는 거죠. 5팩 여기선 직순열이야. 자 그리고 더하기 NY를 계산해 볼게요. C의 바로 양옆에는 각각 교사가 앉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C의 양옆에 교사 small a, small b를 앉히는 거야. 이렇게. 자 물론 이제 둘은 자리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가를 우리가 안고 가야 되니까 A, B, C가 서로 이웃하면 안 돼요. 자 A, B, C가 서로 이웃하면 안 돼. 그리고 지금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 D, E, F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내가 차라리 어차피 A, B, C가 서로 이웃하면 안 되는 건데 절대 C는 양옆에 이 방패들이 있잖아. A가 있고 B가 있고 그치? 그러니까 절대 C랑은 이웃할 수가 없어. 뭐만 문제가 되냐면 A, B가 이웃한 경우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사건으로 처리하자. 자 내가 원탁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을 앉히는 거야. 그러면 원탁이 앉히는 거니까 5팩이 되겠지. 거기서 빼는 거지. 뭐를? A, B가 이웃하는 경우를. A, B를 그냥 한 사람이라고 봐봐.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5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니까 4팩 이렇게 되겠지. 곱하기 2를 해줘야겠다. 왜냐면 A, B가 이제 한 몸이 되어서 한 사람 취급을 받을 때 지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잖아. A, B끼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서 빼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C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방패 2명의 교사가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네, 곱하기 2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빼기 nx 교 y를 봅시다. 자, 이거는 그냥 쉬워. 여기다가 지우고 갈게요. 자, 기본적으로 A 먼저 앉히자. 아무 데나 앉혀. 여기. 그리고 B가 서로 마주보고 B도 결정이 됐죠. 그 상태에서 가조건을 이제 베이스로 끌고 가야 되니까 C가 서로 이웃하면 안 돼요. 그래서 C는 여기 앉을래, 여기 앉을래 이렇게. 그래서 C가 아까랑 똑같아. 뭐 여기 앉았다고 해보자. 자, 그 상태에서 C 바로 양옆에 각각 교사까지 앉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뭐 small a, small b 또는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2 이렇게. 그러면
A, B, C, 스몰 a, 스몰 b 남아있는 D, E, F만 안 치면 끝나겠죠. 그래서 그거 안 치는 경우의 수는 그냥 곱하기 3팩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nx, ny, nxqy 두 개는 더해주시고 얘는 빼줘서 네,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부 다 가족권을 베이스로 안고 가야 된다는 거. 자, 계산하면 끝납니다. 4팩으로 묶어줄게요. 그럼 맨 앞에는 2, 5, 10이 될 거고 자, 뒤에는 어떻게 돼요? 5 빼기 2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4팩이 딱 되니까 1 이렇게. 그럼 24 곱하기 9 더하기 3이 6. 네, 15를 곱해주시면 5, 4, 20 이렇게 돼서 정답은 360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30번 갈게요. 숫자 1, 2, 4, 4, 8이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한 개의 공을 임의로 꺼내어 공에 적힌 수를 확인하고 주머니에 안 넣는데요. 이와 같은 시행을 5번 반복하여 n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수를 an이라 하자. 자, 그러면 이거를 쌤 밑에 다시 한번 써볼게요. A1, A2, A3, A4, A5 다시 안 나오니까 이제 1, 2, 4, 4, 8 그냥 얘를 이제 일렬로 배치하는 그런 뭐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근데 얘도 이제 조건부 확률이다. 1대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계산한 게 이제 분모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와중에 이것까지 만족하는 확률이 분자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얘네끼리 곱한 것보다 이렇게 작거나 같은 그런 경우의 수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지금 제일 작은 놈이 1이잖아. 자, 1이 여기에 올 수 있는지를 일단 생각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큰 형님이 8이니까 8을 얘한테 붙여줘봐. 그럼 지금 남는 게 2, 4, 4거든? 자, 어때? 절대 그럴 수가 없지. 그러면 1이 애초에 1은 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이라 쳤을 때 이 우측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제일 큰 형님이 붙어봤자 이걸 만족하지 않으니까. 예, 따라서 1은 무조건 이 좌측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앉히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작은 2를 한번 앉혀보자. 그러면 큰 형님 이제 도와줬어. 그러면 4, 4가 이제 이쪽에 오겠지. 16, 16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 2는 여기 오고 그 다음으로 작은 수 4가 여기 왔다고 쳐봐요. 8이 도와주게 되면은 나머지 4가 여기 와서 4, 8에 32 괜찮죠? 뿐만 아니라 1, 2가 여기 오고 4가 온 상태에서 여기 4가 오더라도 나머지 8이 여기 왔을 때 16, 16 등호 들어가니까 만족하죠. 네, 그거 말고는 또 다른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네, 이거 말고는 이제 없죠. 자, 그러면 제가 만족하는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볼게요. 자, 먼저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해보자.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1, 4, 4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3이죠. 곱하기, 자, 2, 8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2. 더하기. 자, 두 번째 케이스에서 1, 2, 4 배열하는 경우의 수 3팩이니까 6. 4, 8 배열하는 경우의 수 2. 더하기. 세 번째 케이스 1, 2, 8 배열하는 경우의 수 3팩. 곱하기 4, 4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1이니까 안 쓸게요. 자, 그거 분해 이렇게. 자, 이제 A1이 A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케이스 A4가 2라고 해보자. 그럼 A1이 더 크려면 A1은 무조건 4가 되셔야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1, 4 또는 4, 1이니까 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4가 8이 될 순 없겠지? 8보다 더 크거나 같은 아이가 없으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A4가 4가 되는 경우 A1이 4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지금 4밖에 없죠. 그러면 남아있는 1, 2 또는 2, 1 이렇게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A4가 여기서 8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케이스 볼게요. A4가 이때는 뭐 4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얘보다 크거나 같은 수는 현재 8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8이 들어가면 여기 1, 2 또는 2, 1 이렇게 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자, 분자가 6이죠. 분모는 6 더하기 6 곱하기 2 더하기 6이니까 분모 분자 6으로 나눠주시면 네, 이렇게 돼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